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을교육공동체 TV 책읽나무 진행자 김태정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교육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입니다. 이 책을 쓰신 송지호 박사님과 인터뷰를 통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사님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교육혁신지구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논문들을 리뷰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때 석박사 논문들을 보고 있었는데 교수님 그때 이름을 봤습니다. 최근에 책을 또 내셨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책인가 봤더니 과거에 박사 논문 쓰셨잖아요. 그걸 좀 이렇게 재구성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논문보다는 엄청 가독성이 높고 잘 읽혔습니다. 저보다 필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머리글에서 책에 대해서 내가 이거 왜 썼는가 동기를 언급하신 대목이 있어서 저희 독자들을 위해 제가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공동체를 볼 수 있는 눈, 관점이다. 필자는 이 책의 교육공동체 주체들이 그 눈, 관점을 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부디 한 분 한 분의 독자가 살고 계신 마을에서 교육공동체를 발견하고 아이들의 교육을 고민하고 행동하며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지고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동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자,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박사님께서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에 대해 직접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책 1, 2부는 논문을 바탕으로 재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 기술한 교육공동체의 실제와 교육공동체를 발견하기 위해 알아야 할 20가지 원리는 새롭게 재기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논문을 재기술하고 또 추가적으로 3부를 새롭게 기술해서 책 교육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대중소로 집필했는데요. 그 이유는 마을교육공동체 현장에 보다 깊이 있게 접근하고 쉽게 이해하고 있는 책이 필요한데 서점에 많지 않기 때문에 집필을 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 마을교육공동체, 교육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고 정립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의 과정이 무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교육공동체 개념을 만들 수 있다고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쉽게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에 담았습니다. 특히 마을교육공동체 현장에서 활동하는 독자가 그 지치기 전에 하루빨리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 지역사회, 가정에 교육공동체를 돕는 길잡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이야기를 책에 담았습니다. 앞으로 교육공동체는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해서 나타날 텐데요. 이 책은 그러한 교육공동체를 독자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 그리고 가이드, 참고서가 될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 책 교육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는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공동체와 교육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교육공동체의 개념과 자유학기제 혹은 학년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소개하면서 박사님은 교육공동체를 교육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개인들 간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조직화되면서 형성된 공동체 문화 속 학교, 지역사회, 가정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집합,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흥미로운 점은 마을교육공동체와 자유학기제 혹은 학년제를 연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초등교육과정, 특히 3, 4학년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박사님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혹은 학년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자유학기제, 학년제의 성과를 크게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이 학교 생활 만족도와 행복도가 향상되었다. 두 번째, 학생 중심 수업, 과정 중심 평가 등과 같은 학교 교실 수업의 변화가 일어났다. 세 번째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가 강화되었다. 네 번째로 자유학기제, 학년제를 통해서 나타난 사업과 연구의 피드백의 순환 과정 등을 크게 성과로 주목하셨습니다. 근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폐지나 축소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박사님께서 마을교육과 자유학기제 혹은 학년제를 연계하신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독자들을 위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발견한 교육공동체 현상이 그 마을교육과 자유학기년제 연계 과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안테나의 비유를 하자면은 당시 저희 안테나가 그 교육공동체와 자유학기년제 두 영역에 맞춰져 있었고요. 그리고 사례 지역을 보면서 그 주파수가 이렇게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유학기년제 정책이 그 채택되고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2013년을 기점으로 약 10년 동안 되었죠. 그렇게 장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유학기년제에 대한 그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관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관점을 부정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저마다 근거를 가지고 우려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 교육정책연구자는 그렇게 막대한 예산, 교육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긍정적으로 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하고 전환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또 노력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연구자는 자신이 제일 잘 알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글을 쓰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자신감도 있고 즐겁습니다. 논문을 쓰고 책을 쓰는 과정은 사실 힘들죠. 그래서 뭐 누구보다 김태정 선생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그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관심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도 논문도 좀 즐겁게 집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교육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책은 3부인데 그 중에서 2부가요. 교육 공동체와 교육 정책은 어떻게 만날까라는 제목으로 또 작은 3개의 장을 구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공동체와 교육 정책이 만나다라는 장에서는 특정 지역과 학교의 사례를 아주 자세하게 빽빽하게 담아주셨어요. 박사 논문을 아마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더 디테일한 부분도 챙기신 것 같은데, 특히 제가 재밌었던 것은 교원, 학부모, 마을활동가들 인터뷰를 아주 촘촘하게 채우셨던 겁니다. 이런 실사구시적인 이 작업, 연구활동을 통해서 우리 홍재 박사님은 교육공동체는 무엇을 통해 형성되었을까라는 장에서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고 촉발하고 지속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3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고 또 말씀을 청해볼게요. 첫 번째 요인이 교육에 대한 관심, 의지, 헌신, 협동, 참여. 두 번째 요인은 관계의 상호성, 신뢰성, 의존성, 의사소통. 세 번째가 연계, 유대 및 결속 등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뒤에 3부에 이야기와도 연동되는데요. 이렇게 3가지 요소, 다시 말해서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고 촉발하고 지속하는데 이런 요인들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독자들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교육 공동체의 요인은 사실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을 해서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했습니다. 다만 도출한 모든 요인을 선정하지는 않았고요. 네. 그리고 교육 공동체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공통적, 개인적, 그 다음으로는 관계적, 그 마지막으로는 조직적 측면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요인을 나누어 가지고 또 내용을 시기별로 기술을 했습니다. 최근 독자가 발견한 교육 공동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요인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교육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자신이 위치한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다음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독자들이 책을 통해서 또 현장의 바탕으로 더 많은 요인을 붙일 수 있고 살을 붙일 수 있어서 좀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한번 책을 읽으시면서 이 발견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러분들은 또 요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 깊어질지 기대됩니다. 이 책의 3부는요. 교육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된다는가 3부는 교육공동체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입니다. 교육공동체를 발견하기 위해 할 20가지 원리를 하나하나 정리해 주셨는데요. 독자들을 위해 제가 제목만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학교에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둘, 학교에는 열정을 지닌 교원, 교사, 교장이 있다. 셋, 학부모는 학교 지역사회 가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주체이다. 넷, 나의 아이 교육에서 마을 아이의 교육으로 생각이 전환되는 지점이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와 교육과 관련된 문제의식이 있다. 여섯째, 지역사회에는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 혹은 활동가가 있다. 일곱 번째, 지역사회에는 전문성 있는 교육 자원이 있다. 여덟 번째, 지역사회에는 정보가 집합되고 공유되는 장소, 매체, 사람 등이 있다. 아홉 번째, 준비된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열 번째, 교육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지닌 개인 또는 집단이 있다. 열하나, 교육공동체 주체는 크고 작은 니즈,
가 있다. 12. 작은 단위에서 활동이 중요하다. 13. 민간 중심의 조직 및 단체 활동이 중요하다. 14. 민과 간의 중간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15. 누구나 넘나드는 반만한 공간이 필요하다. 16. 개인의 희생은 선택이고 보상은 필수다. 17. 교육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내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18. 교육은 더 이상 학교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의 인식이 필요하다. 19. 언어로 정리된 비전과 철학이 필요하다. 마지막 20입니다. 누구나 교육과 아이들에 대한 보편적 특별한 마인드가 있다. 홍재호 박사님께서는 이 20가지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걸 다 오늘 말씀하실 수는 없고 그 중에 3가지를 한번 꼽아보신다면 어떤 걸 추천하실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20가지 중에서 이제 3개를 꼽아야 되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또 위원장님께서 미리 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요. 아마 오늘 물어보신 질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처음 원고에는 원리가 한 50개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50개 내용을 빼고 합치고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서 3개 제시된 내용 최종적으로 20개를 완성을 했습니다. 20가지 원리는 독자가 위치한 곳에 사실 상황 맥락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요. 전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꼭 3가지를 꼽으라고 하신다면 그 10번째 원리로 교육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지닌 개인 또는 집단이 있다. 그리고 16번째로 개인의 희생은 선택이고 보상은 필수다. 그리고 19번째로는 언어로 정리된 비전과 철학이 필요하다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그냥 간단히 짚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10번째 원리인 교육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지닌 개인 또는 집단이 있다라는 원리는 독자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에는 교육을 중심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내가 교육 공동체에 관심이 있다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 이야기를 담았고요. 다음으로는 16번째 원리로 개인의 희생은 선택이고 보상은 필수다입니다. 책이 4월에 출간되고 그래서 한번 그 제 책으로 독서 모임을 하는 곳에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참석자 모두가 강조했던 원리가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서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상은 쉽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단순히 금전을 통한 보상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금전을 통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리에서 말하는 보상은 그 자신의 참여를 통해서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믿음, 그리고 만족감 등과 같은 그 내적 보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도 더 잘 현장을 누비고 다니셔가지고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는 마을 주민, 학부모, 교사 등의 활동가들은 어느 정도 희생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고 또 발생하고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고요. 그들은 마을교육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주는 가장 중요한 주체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 또 교육 공동체 핵심이자 원동력은 사람이라는 것을 또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번째 원리는 언어로 정리된 비전과 철학이 필요하다라는 원리입니다. 그 책에 등장하는 센터가 지역사회와 교육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는데요. 이 원리가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책을 집필하면서 교육 공동체 주체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그대로 담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체들이 사용한 언어 자체가 좀 특별하고 철학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언어로 정리된 비전과 철학 속에서 경험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서 좀 주의할 점은 언어로 정리된 비전과 철학은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직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서 비전과 철학을 또 만들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으로 여기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또 언어로 정리된 비전과 철학은 그 상황 맥락에 따라서 점차 변화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은 구성원들의 참여와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원리를 통해서 담았습니다. 네. 20가지 원리 한번 찬찬히 음미해 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을교육 공동체 TV 책읽나무에서는
교육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의 저자 홍지호 박사님과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홍지호 선생님이 제주도에 계셔서요. 제가 오늘 이곳 제주도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제주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이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제주도에서 홍 박사님이 또 어떤 발견들을 새로 하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 책임나무 마을교육 공동체 TV 교육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책의 마지막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실 독자들 그리고 교육 공동체에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서 연구자로 그리고 또 지역민으로서 또 우리 홍지호 박사님이 덕담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은 그간의 교육 공동체 연구를 정리하고 그 오늘날의 교육 공동체를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 지역사회, 가정의 교육 공동체 형성 과정을 돕는 길잡이 역할을 위해 집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교육 공동체의 연구물과 단행본을 보면 좀 어려운 책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표현되어서 책을 구입해도 읽을 엄두가 나지 않거나 또 읽어도 좀 지루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독자가 가급적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재기술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좀 대중서로 집필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교육 공동체 그리고 마을 교육 공동체에 관심이 있거나 활동하고 있는 분이라면 책 교육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독자는 이 책이 제시하는 개념과 틀 안에 갇히지 않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책은 독자가 있는 곳에서 이제 교육 공동체를 발견하고 활동하는데 이제 참고서일 뿐이죠. 그래서 특히 독자는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 공동체를 발견하기 위해 알아야 할 20가지 원리에 더해서 현장에서 자신만의 관점으로 또 다른 원리를 발견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또 공유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다른 주체들에게 도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교육 공동체 사실 활동만 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과 실제 그리고 연구 활동이 같이 동시에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저 역시 이 책을 계기로 이제 마을에서 또 제주 지역에서 연구 활동가로서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홍지호 박사님과 함께 교육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실천과 함께 또 학습 그리고 이론적 실천이 상호 결합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이번에 좋은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육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마을교육 공동체 TV 책임나무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홍 박사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